45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예 까맣게 안 보인다, 나온 엣지 기능이 S26 시리즈에 탑재가 됐습니다. 해상도 설정해서 24메가픽셀이 활성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26일에 공개된 갤럭시 S26 시리즈를 삼성 강남에서 직접 보고 왔는데요. 한번 둘러보고 느낀 첫인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S26 시리즈는 일반, 플러스, 울트라 모두 같은 컬러로 나왔죠. 메인 컬러는 코발트 바이올렛이고 또 다른 유채색인 스카이블루도 있고 오랜만에 돌아온 순수한 화이트랑 꾸준히 나왔던 블랙까지 통일이 됐습니다. 일단 코발트 바이올렛부터 보여드리면 빛을 좀 받았을 땐 살짝 어두운 보라색 그런 느낌인데 빛을 덜 받으면 채도가 확 낮아져서 딥다크 퍼플 이런 느낌으로 변하면서 각도에 따른 톤 차이가 확실한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게 S24도 코발트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의 컬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후면 컬러는 거의 동일합니다. 빛을 받은 상태에서는 S26이 살짝 채도가 낮은 느낌인데 빛을 덜 받은 상태에서는 S26의 채도가 낮은 게 더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S26의 코발트 바이올렛이 살짝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더 든달까요?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뭐 S24가 중고에다가 생폰으로 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S26이 조금 더 푸른빛이 도는 바이올렛 컬러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원픽 컬러인 스카이블루입니다. 스카이블루는 딱 그냥 시원하고 청량한 하늘색 느낌이고 약간 아이스크림 뽕따 같은 그런 컬러 같기도 합니다. 프레임은 아무래도 하늘색의 실버가 조금 몇 방울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고요. S25 울트라 티타늄 실버블루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S26 울트라가 채도가 훨씬 더 진하고 더 확실한 하늘색인 느낌이에요. 나란히 놓고 보면 티타늄 실버블루는 사실상 그냥 실버죠. 간만에 돌아온 순수한 화이트는 와, 이거 실물이 진짜 너무 좋아요. 울트라 화이트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실물로 봐야 되는 컬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 섬이 이번에 바뀌었죠. 삼성에서는 이거를 앰비언트 아일랜드라고 부르던데 어쨌든 화이트랑 이 앰비언트 아일랜드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올리브링보다 이번에 바뀐 카메라 섬이 확실히 더 예쁘다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트를 빼놓지 말고 꼭 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컬러 마지막으로 블랙은 알던 맛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다른 컬러들이 더 잘 나와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는 특히 더 블랙이 좀 심심하게 느껴졌어요. 그치만 프레임과의 일체감까지 생각하는 이런 심플이즈 더 베스트로 생각을 한다면 역시 블랙이 1왕이긴 합니다. 컬러역이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닷컴 한정 컬러까지는 보여드려야죠. 먼저 핑크 골드부터 보여드리면 딱 핑크 반 골드 반 이런 느낌이라 그동안 삼성이 내놨던 다른 핑크 골드 컬러들이랑 비슷합니다. 핑크빛이 도는 아이보리, 핑크빛 베이지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요. 핑크톤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삼성닷컴이나 삼성 강남 가서 사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버 섀도우가 한정 컬러로 빠졌는데요. 화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밝은 실버라기보다는 그레이 톤에 가까운 그런 실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더 메탈릭스러운 기계 느낌이 더 강하달까요? 빛에 따른 밝기보다도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취향에 맞으면은 실버 섀도우도 꽤나 마음에 들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S26 시리즈가 컬러만 통일된 게 아니라 모서리 곡률도 세 가지 모델 모두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플러스 울트라를 이렇게 겹쳐보면은 곡률이 그냥 똑같습니다. S24 일반이랑 S26 일반을 비교해보면 일단 화면이 S26 일반에서 0.1인치가 커지면서 키도 조금 더 커졌고요. 곡률도 확실히 S26 쪽이 덜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S25 울트라랑 S26 울트라를 비교해보면 S26 울트라가 둥글둥글해진 게 티가 확 납니다. 겹쳐서 보면 이 정도라서 이게 완벽한 비교는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요런 느낌 차이가 있다 곡률에서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25 울트라에서 S26 울트라로 오면서 또 바뀐 게 측면 프레임이 티타늄에서 아머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된 거죠. 눈으로 질감만 딱 보더라도 S25 울트라는 모래알처럼 그런 질감이 좀 티가 났는데 S26 울트라는 매끈매끈해졌죠. 아무래도 티타늄이 더 비싸고 고급인 재료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인상이 됐는데 알루미늄으로 원가 절감하고 아이폰이 티타늄 빼고 알루미늄으로 돌아오니까 갤럭시도 그걸 따라하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박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신기한 기능, 기술 이런 거라고 따지면은 S26 울트라에 들어간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S26 울트라 단독입니다. S26 일반과 S26 플러스에서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지 않아요. 일단 빠른 설정창 내리면 이렇게 버튼으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눌러보면은 빠른 설정창에서도 온, 오프, 그 다음에 자동 켜짐 조건, 향상된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접근할 수 있고 설정으로 들어와서 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껐다 켰다 해보면 밝기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물론 매장 조명이 조금 밝다 보니까 제가 더 밝게 모드를 켜놓기도 했고요. 기기도 계속 시연이 좀 돌아가다 보니까 발열 때문에 수동 최대 밝기만큼 충분히 밝지는 않았던 상황일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켰을 때의 밝기 저하가 체감이 되는 정도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이게
약간 3D 무안경 화면 보는 것처럼 약간 어리더릿한 살짝의 입체감 이런 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켜졌을 때 조금 느껴졌습니다. 이게 언팩 때 내용을 보니까 디스플레이 전체 픽셀의 절반 정도는 이미 시야각을 제한하기 위해서 블랙 매트릭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격벽을 픽셀 주변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켰을 때는 이 블랙 매트릭스가 설치된 절반의 픽셀만 켜지는 방식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봐도 발광하는 픽셀 수가 당연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다 보니까 밝기도 함께 낮아진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더라고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없는 S25 울트라랑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킨 S26 울트라의 좌우 시야각을 비교하면 한 30도 정도 꺾었을 때부터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슬슬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요. 45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예 까맣게 안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각도가 되면은 S25 울트라도 밝기나 색트러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 것 같습니다. 상하 시야각을 비교해도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효과가 진짜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상하 길이가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아예 안 보일 수준까지 가려면 각도를 좀 더 많이 줘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향상된 프라이버시 모드 이것도 있는데 얘도 한번 껐다 켰다를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블랙이 살짝 더 뜨는 느낌? 요렇게 보여줬는데 블랙 매트리스가 없는 픽셀들은 원래 꺼져 있다가 향상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게 회색으로 켜두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대비를 더 약하게 만들어서 더더욱 안 보이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주 엄청난 그런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블랙이 조금 더 떠 보인다. 차이는 눈에 보이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써봐야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 없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 켜짐 조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애플리케이션, 핀, 패턴, 비밀번호, 알림 팝업 요렇게 세 가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루머로 포착됐던 현재 위치 자동 감지나 특정 이미지가 표시될 때 자동 켜짐 그리고 PIP 영역만 지원되는 요거는 아직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추후에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대중교통에 있는 게 인식이 되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인식이 되면 자동 켜짐 조건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동 켜짐 조건에서 알림을 켜둔 상태로 알림을 이제 받게 되면은 정면에서도 안 켜져 있는 상태보다 알림 영역만 밝기가 어두워 보이고요. 약간 알림 영역 바깥으로 살짝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마진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측면으로 점점 틀게 되면은 알림 영역만 까맣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하면서도 와 이거 유행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림 영역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딱 적용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안경 3D스러운 그런 느낌이 살짝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갤러리를 실행하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을 해봤는데 갤러리를 켜는 순간 바로 시야각이 제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특정 앱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찐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동 켜짐 조건으로 되어 있는 앱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알림 영역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풀린다거나 분할 화면에서는 해당 앱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화면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팝업 화면도 해당 앱의 팝업 영역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전체 화면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PIP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동 켜짐으로 설정되는 앱의 PIP를 띄웠을 때 전체 화면에 적용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체 픽셀의 절반은 이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활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블랙 매트리스 때문에 절반 정도는 항상 시야각이 제한되어 있는 픽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없었던 S25 울트라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좌우 시야각은 45도가 넘어가면 S26 울트라에서 색트러짐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상하 시야각일 때는 둘 다 비슷해 보이거나 좌우 시야각처럼 45도가 넘어갔을 때 S26이 조금 더 틀어짐 현상이 약간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정면에서 수동 밝기 최대에다가 더 밝게 요걸로 세팅했을 때는 밝기가 엇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사선에서 이렇게 또 볼 때는 S26 울트라가 훨씬 더 밝고 색트러짐도 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켜게 되면은 픽셀의 절반만 쓰는 거다 보니까 선명도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카메라를 완벽하게 담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켰을 때는 확실히 텍스트 표현에 조금 픽셀이 비어 보이는 어리더릿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껐을 때는 텍스트 픽셀이 아까보다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됐고요. S25 울트라랑 비교하더라도 껐을 때는 딱히 화질 저하가 나타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도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카메라 디자인이 올리브링이 빠지고 카메라 섬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앰비언트 아일랜드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 섬의 이 매트한 부분이 과연 어떤 재질일까 궁금해서 좀 두들겨 봤거든요. 후면 유리랑 촉감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앰비언트 아일랜드에도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탑재된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일반 플러스끼리만 비교해 보더라도 올리브링보다는 앰비언트 아일랜드가 더 깔끔하면서 고급지고 울트라에서도 메인 렌즈 3개만 묶여있긴 하지만 훨씬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를 보게 되면은 5배망원 잔망경 렌즈가 사각형이었는데 S26 울트라는 일반 카메라처럼 원형 렌즈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도 정보가
정보가 딱히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 추측상으로는 이번에 5배망원 조력계가 f3.4에서 f2.9로 꽤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렌즈 모양도 살짝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모델별로 센서부터 확인해보면요, S26 일반은 메인 광각이 전작과 동일한 50메가픽셀 f1.8 삼성 아이소셀 GN3를 탑재했고요. 초광각도 전작과 동일한 12메가픽셀 f2.2 소니 IMX564를 탑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배망원도 10메가픽셀로 크롭된 삼성 3K1 센서를 탑재했고요. 전면 12메가픽셀 f2.2인 건 동일하지만 삼성 아이소셀 3LU에서 소니 IMX874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S26 일반은 S25 일반과 센서가 거의 동결이에요. 전면 카메라 말고는 아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S26 플러스는 그래도 센서 개선이 조금은 있어요. S26 플러스 메인 광각이 50메가픽셀 f1.8 삼성 아이소셀 GN-G로 소폭 개선이 됐는데, 이 센서가 하부 로직의 공정이 GN3는 28나노였는데 GN-G는 22나노로 소폭 공정 미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초광각은 전작과 그리고 S26 일반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 f2.2 소니 IMX564를 탑재했습니다. 세배망원은 10메가픽셀로 크롭된 f2.4 삼성 3LD로 교체가 됐고요. 전면은 S26 일반처럼 12메가픽셀의 f2.2인 소니 IMX874로 동일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S26 울트라는 센서보단 조력에 개선이 있어요. 메인 광각은 200메가픽셀 삼성 HP2인 건 동일한데 조력계가 f1.7에서 f1.4로 꽤 밝아졌습니다. 초광각은 전작과 동일하게 50메가픽셀 f1.9인 삼성 JN3를 탑재하고 있고요. 세배망원은 S26 플러스랑 동일하게 10메가픽셀로 크롭된 f2.4 삼성 3LD로 교체가 됐습니다. 5배망원은 이 앱에서는 센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50메가픽셀 소니 854가 탑재된다 라는 루머가 있었고요. f3.4에서 f2.9로 조력계가 꽤 밝아졌습니다. 전면은 전작과 동일하게 12메가픽셀 f2.2인 삼성 3L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샷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S26 일반과 플러스 초광각입니다. 이번에는 광각입니다. 2배 줌도 한번 보시고요. 3배망원입니다. 10배 줌이고요. 30배 줌입니다. 다음으로 S26 울트라 초광각입니다. 이번에는 광각입니다. 2배 줌으로 가보겠습니다. 3배망원입니다. 5배망원이고요. 10배 줌입니다. 30배 줌이고 마지막 100배 줌입니다. S24 일반과 S26 일반에 비교해보면 10배 줌도 그렇고 30배 줌도 그렇고 고배열 줌에서 프로세싱이 발전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S26 일반이랑 S26 플러스는 메인 광각과 세배망원 센서가 다르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S26 울트라는 광각 조력계가 밝아진 덕분에 같은 환경인데도 S25 울트라 대비 셔터 스피드가 2500분의 1초로 찍히던 게 3200분의 1초로 더 빨라졌고요. ISO도 80에서 64로 더 낮아졌습니다. 5배망원도 조력계가 밝아져서 셔터 스피드가 400분의 1초로 찍히던 게 500분의 1초로 빨라졌고요. ISO도 64에서 50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빠르니까 사진의 흔들림도 조금 덜 캐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도 조금 덜 낀 사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 설정 기본 값으로는 24메가픽셀 모드가 없는데 이거를 쓰고 싶으면은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카메라 어시스턴트로 넘어가서 고급 해상도 옵션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24메가픽셀 해상도를 켜줘야 카메라로 넘어가서도 해상도 설정해서 24메가픽셀이 활성화가 됩니다. S26 플러스 광각 12메가픽셀과 24메가픽셀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S26 울트라 초광각 12메가픽셀과 24메가픽셀도 이런 느낌이고요. S26 울트라 광각 12메가픽셀과 24메가픽셀까지 이 정도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울트라 광각을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선회도가 개선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색감 차이는 살짝 나는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단점은 12메가픽셀로 촬영할 때는 갤러리 후보정 로딩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24메가픽셀 촬영을 할 때는 갤러리로 들어갔을 때 후보정 시간이 2초 정도 걸리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셔터 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후보정 렉이 있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S26에서 먼저 또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동영상을 부드럽게 기능도 사용 안함 부드럽게 매우 부드럽게 3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또 재밌는 기능이 원래 지원되던 슈퍼스테디 모드에 수평 고정 슈퍼스테디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액션캠에서 지원하는 기능처럼 카메라 본체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해도 크롭이 되면서 자이로 센서랑 함께 소프트웨어적으로 틀어진 수평을
보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직접 손으로 360도로 폰을 돌려봐도 실제로 촬영된 영상을 보게 되면은 폰이 회전한 것 같지가 않죠. 이런 게 액션캠에서나 가능했던 기능인데 잘 활용하면은 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폰으로도 찍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스캔 기능도 더 강화됐습니다. 스캔할 게 있으면 중앙에 이렇게 스캔 버튼을 띄워주고 있고요. 누르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인식해서 방해되는 물체나 배경은 깔끔하게 지워주고 필터도 사용 안함, 클린, 내추럴, 흑백 음영, 흑백까지 5개를 지원합니다. 스캔 추가를 누르면 자동과 수동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자동을 누르면 페이지가 전환됐을 때 자동으로 스캔 촬영을 하면서 스캔된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지우개 옵션도 있더라고요. 손가락, 접힌 모서리, 물결 무늬를 지울 수가 있고 전체 페이지에 적용할지도 고를 수가 있어요. PDF로 저장을 누르고 PDF를 열어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캠 스캐너나 이런 거 등등 스캔 앱만큼의 퀄리티는 충분히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소소하지만 개선이 된 게 기존에는 8K 30프레임에서 HDR 촬영이 안 됐는데 S26 시리즈에서는 드디어 8K에서 HDR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한정으로는 삼성에서 만든 고품질 비디오 코덱인 APV 코덱도 탑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S26 일반에서 다른 부분들보다 확실하게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가 된 게 바로 배터리죠. 배터리가 4000mAh에서 4300mAh로 300mAh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충전은 여전히 유선 20W, 무선 15W인 게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S26 플러스는 배터리가 4900mAh로 전작과 동일하고 유선 충전도 40W로 또 동결인데 무선 충전은 그래도 20W로 소폭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S26 울트라는 배터리는 5000mAh로 동결이지만 유선 충전이 60W로 빨라지면서 초고속 충전 3.0이 도입이 됐고요. 무선 충전도 25W로 더 빨라지면서 드디어 C2 레디긴 하지만 갤럭시에서도 C2 20W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갤럭시에서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유지하던 충전 최대 속도 45W를 뚫고 유선 충전 60W 시대를 이제 연 건데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일반과 플러스는 여전히 좀 더 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반에서 아직도 유선 충전 20W인 거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심지어 이번에 배터리도 늘었는데 충전 속도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S26 울트라는 S펜이 또 바뀌었죠. 일단 S26 울트라에서 빠졌던 에어액션은 여전히 빠져 있고요. 하단 프레임을 보시게 되면은 S펜 위치가 조금 더 모서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S펜 끝부분이 모서리 곡률에 따라서 비대칭으로 깎여 있습니다. 비대칭인데 반대를 끼면 어떨까 싶어서 보니까 장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비대칭 부분이 좌측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정상적인 모양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S25 울트라 S펜과 비교해보면은 펜의 너비가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펜을 오래 잡고 쓰다 보면은 너무 좀 얇아서 그립감이 살짝 너프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자, 이제는 S26 시리즈에 탑재된 원료의 8.5 버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전에 한번 유출 소식을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드렸던 나온 어찌 기능이 S26 시리즈에 탑재가 됐습니다. 전시기기에 샘플로 되어 있는 문자를 보면은 앨리스한테 호주가 너무 그립다, 호주에서 찍은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키보드를 열자마자 나온 어찌가 갤러리에서 사진 공유 추천을 띄워줍니다. 이걸 누르면 단순히 갤러리 앱을 실행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검색창에 호주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검색까지 한 다음에 저한테 갤러리 앱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찍은 사진 중에 앨리스한테 보내고 싶은 사진을 골라서 문자로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속 맥락을 읽고 사용자가 좀 귀찮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됐던 일을 바로가기처럼 띄워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인데 은근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프란체스코한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캘린더 보기를 제안해서 이걸 누르면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4일을 캘린더에서 선택한 채로 저한테 띄워줍니다. 이게 삼성 기본 앱에서만 원활하게 작동을 할지 카카오톡이나 다른 서드파티 앱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S26 울트라를 제가 주문했는데 이거 오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갤럭시 AI 목록에서 나온워치 밑에 있는 새로운 기능인 알림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한 알림을 먼저 표시하고 요약해준다 라고 합니다. 중요 알림 분류는 알림창 상단에 중요 알림을 몰아서 배치해준다 라는 건데 애플 인텔리전스 또는 구글 매직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알림 요약은 대화형 알림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라고 하니까 다른 막 쇼핑 알림이나 불필요한 알림까지는 요약하지 않고 딱 문자, 카톡, 인스타 DM 이런 거 위주로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리기 어시스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아예 하나의 앱을 만들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열자마자 마커 드로잉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예시로 되어 있는 걸 생성해보면 이런 느낌의 마커 드로잉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유출로 먼저 보여드렸었던 스티커 생성도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해서 텍스트는 따로 입력 안 하고 생성도 바로 눌러주게 되면은 메인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밑에 스티커 세트 생성이 뜨는데 이걸 눌러주면 오늘 내 기분, 손짓, 발짓, 마음짓, 하루 한 조각 등등 여러 스타일로 스티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 상태인 오늘 내 기분 이걸로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9가지 감정이 담긴 코알라 스티커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한 번에 세트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가끔 만들어서 쓰면
하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포토 에디터에서 지원하는 거긴 한데 기존에는 AI 만들기가 손으로 그림을 덧그린 것만 생성해줬었는데 이제 이미지나 텍스트 프롬프트로도 만들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명이 등산하고 있는 사진에 사람 한 명을 더 추가해보려는데 추가할 이미지를 고르니까 인물도 인식해서 눕기를 따내요. 일단 완료를 누르고 이 사람을 옆에 추가해달라 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3명이 지나갈 수 있도록 등산로도 넓혀줬고요. 추가해달라고 했던 인물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 프로 이런 거를 쓴 것도 아니고 갤럭시 기본 앱으로 돌린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물론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세부 디테일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건 소스 이미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갤러리랑 포토 에디터에서만 제공되던 오디오 주기가 이제 유튜브처럼 외부 플레이어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재생시킨 상태에서 빠른 설정 창을 내려오니까 가장 상단에 오디오 지우개 버튼이 등장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켜주면 이퀄라이저처럼 유튜브 앱 한정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강도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단계인 4단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음성을 또렷하게까지 추가로 킬 수가 있는데 조금 부스터스러운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매장이라서 온오프 차이를 정확하게 체감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소음 제거가 되는 거는 맞긴 맞았습니다. 이것도 폰 도착하면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체험존에 베이퍼 챔버도 같이 전시를 쫙 해놨는데요. S22 울트라 시절부터 S26 울트라에 들어간 베이퍼 챔버까지 싹 보니까 확실히 많이 커지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S26 울트라 역시 전작보다 베이퍼 챔버가 더 커져서 역대 최대 크기라고 하고요. 전작은 열전도 물질인 TIM이 스노우캡 TIM이었다고 하는데 S26 울트라는 AP 내부에는 액상과 고상 TIM을 섞어서 사용하고 AP 외부에는 액상 TIM을 적용해서 열 저항을 줄이고 열 확산을 극대화했다라고 설명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1시간 조금 안 되게 원신을 켜둔 S26 울트라를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또 볼 수 있었는데 최고 온도가 38도 정도로 컨트롤이 된다라는 걸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6 시리즈 첫인상을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27일 00시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잖아요. 저도 갤캠스에서 S26 울트라 스카이블루 한 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짧게 만져봤지만 이번 언팩에서도 그렇고 실제 제품에서도 그렇고 일반과 플러스보다는 울트라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일반과 플러스는 언팩에서 언급도 없었어요. 그런데 울트라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도 들어갔고 전국가 전량 스냅드래곤이기도 하고 1테라 모델은 이제 무조건 램도 16기가로 통일됐고 충전 속도도 업그레이드 해줬고 변경점이 꽤 있는데 일반과 플러스는 울트라 대비 변경점도 많이 약한 상태에서 가격 인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인기가 좀 예년보다는 많이 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삼성 강남에서 촬영하는 동안 상담하러 오신 다른 분들께서도 일반과 플러스보다 울트라를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앞으로 제가 직접 써보면서 궁금한 부분들 열심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S26 울트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영상 댓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영상들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일에 원유아이 8.5 베타 6차도 나왔더라고요. 진짜 컨텐츠가 끊이질 않습니다. 얼른 저도 열심히 써보고 베타 6차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